이번 시간은 185페이지 첨부라고 해서 부합입니다. 지금 뭘 배우냐면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소유권 취득을 배우는 거야. 그런데 부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합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부합으로 소유권이 부합.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주유소를 하려고 그래요. 주유소 부지가 있어. 주유소를 하려고 그래요. 주유소. 땅을 이게 한 500평 정도 된다.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땅 소유자로서 주유소를 하려고 그래요. 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자, 여기에 유류 저장 탱크를 붙죠.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를 붙잖아요. 지하에. 그러면 이 토지는 갑거죠. 그죠? 근데 탱크는 토지는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부동산이야. 그런데 유류 저장 탱크는 동산이죠. 동산이잖아. 그러면 자, 땅 속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가 누구 소유한테 가느냐 이거지. 누구 소유한테. 그러면 요거는 부동산에 이렇게 합해졌잖아요. 합해져서 부합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 동산이 예를 들어 땅값이 시골 땅값이 이게 5천이다. 요게. 근데 요 유류 저장 탱크가 2억이다. 2억이라 하더라도 가격 측면에서는 탱크가 비싸죠. 그렇지만 요 동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다는 거예요. 부합으로. 소유권은 갑한테 소유권이 취득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류 저장 탱크 이 사람 소유자는 비용 내로 청구할 수 있겠죠. 비용은 주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간다? 주유소 사장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부합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건 어떨까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증축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증축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서 증축했다 합시다. 승낙을 얻어서.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이 누구한테 소유권이 귀속하느냐? 소유권이 귀속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런데 원래 증축된 부분은 원소유자가 소유권 귀속하는 게 일반적이죠. 내 건물에 증축했으면 내 거다. 이렇게 원칙을 해요. 원칙은 갑소유자예요. 증축 부분은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었다면 권한이 있다 그래요. 자, 임차권자가 승낙을 얻어서 증축을 했다.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이 누구한테 소유권이 귀속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씨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두 가지로 이제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첫째, 이게 건물의 구성 부분이 돼 버렸어. 구성 부분이 됐다는 뭐냐면 이게 따로 문이 없는 거야. 2층 근데 다른 문이 1층을 통해서 2층에 올라가.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증축 부분이 복층으로 된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따로 문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증축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부정부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원 집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건 부합돼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합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구성 부분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있어. 문도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구조상 이용성 독립성이라 그래요. 별도로 독립되어 있어. 그럴 때는 부합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때는 을소유다. 이렇게. 이해가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아요. 부합은. 자, 그 근거 조문을 한번 보고 또 봅시다. 256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건 밑줄이고. 물건. 요 물건이 해석이 있는 거예요. 물건에 동산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겠죠? 그죠? 그럼 원래 이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됐죠? 그죠? 근데 부동산이 부합 인정되느냐? 이게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는 이 물건에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합. 증축한 거. 이 조문을 해석할 때는 이 물건에는 동산도 포함되고 부동산도 포함된다. 이렇게 판례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증축 부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동산에 물건, 즉 부합한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보세요. 이게 타인의 권한 있죠? 권리가 있죠. 임차권이 있고 승낙을 얻었잖아요. 에? 권한이 있잖아요. 권리의 근원이 있죠. 임차권이 있고 승낙 얻었죠. 그리고 독립성도 있죠. 그건 부합하지 않지 이제. 임차인 소유니까. 그렇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부합이 안 된다. 이거 부합이 안 된다. 그렇죠. 별도로 쉽게 말하면 따로. 그렇지. 별개로 독립성이 있다는 구조상 이용상 그게 전유 부분으로 별도로 등기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권원이 뭔지 알겠죠? 권임차권이라는 권원, 승낙이라는 권원이 있다면,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고 독립성이 있고 별개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권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권원이 없으면 부합되는 거예요. 소유권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이 나무를 심어서 좀 나무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갑이 시골에 땅 놀리니까 네가 나무 써라. 공짜로 써라는 말이 돈 주고 쓰면, 자, 임대차라는 거는 차임을 돈 주고 빌려 쓰는 겁니다. 차임을 주고 빌려 쓰는데 공짜로 쓰는 것은 사용대차라 그래요. 이건 차임이 없어요. 돈 안 주고 빌려 쓰는 거예요. 차임이 없는 거야. 사용대차는 돈을 안 주고 빌려 쓰는 거고, 임대차는 돈을 주고 빌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야 시골에 그냥 땅 있으니까 네가 나무 심어. 그래서 그러면 사용대차권이라는 권원이 있는 사람이야. 권원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나무를 심었어. 근데 사실은 토지의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서 토지 소유자가 나무 소유권 취득하죠. 그렇지.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토지에 나무 심어서 나무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부합돼요. 토지에 나무가 부합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칙인데, 요 나무는 권원에 의해서 을이 심었죠? 그럼 이 나무는 갑 거요, 을 거요? 을 거지. 권원이 있잖아요. 권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실사에서는 이 땅에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경매가 들어가서. 경매가 들어가서 병의 소유권 취득, 토지 소유권 취득했어요. 토지 소유권 취득하니까 야, 당연히 토지에 있는 나무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겠지. 그렇잖아. 근데 무슨 소리요? 내 거요. 내가 나무 심었어. 근데 너 무슨 이 사람한테 사용대차 했잖아. 공짜로 사용해라는 계약서 있어요. 사용대차. 이건 내 거야 라고 해서 둘이 싸우다가 보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을인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지. 그렇지. 사용대차. 아니면 증거 없으면 이 사람이 인정해 주든가. 소송에서 증인 신청하면 되잖아. 공짜로 사용해라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증거라는 거는 두 개입니다. 증거라는 거는 첫째, 서증이라는 건 문서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인증, 증인이 있어야 되거나. 서증은 문서, 사용대차라는 문서가 있거나 없으면 인증이라는 건 증인을 세우거나. 그죠? 저런 경우에 애매하게 가족과 배우 사이가 돈을 기업이 이제 빌려줬는데 충실했게 돈을 안 받고 경매에 이었구만. 갑은 그쪽에 들키고 충실하게 안 하고 그러면 연명이 그렇죠. 병이 아니 이 경우는 여기 땅을 담보로 저당권에서 융자를 받았겠지. 융자를 받아 은행 그냥 경매 청구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나무는 뱅크. 그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이런 경우 많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경우도 이게 다 판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판례고. 실제 이게 부합이단 말이에요. 부합이 대충 뭔지 알겠죠? 예. 거기에 밑에 185페이지 맨 밑에 봅시다. 판례라고 하나 있죠? 185페이지 맨 밑에 임차인 건물의 그 권원 있잖아요? 권원에 의해서 증축했어. 아까 했죠? 증축했어요. 그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해서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 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증축 부분의 별개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어. 부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 문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등기로 별도로 했어요. 그러면은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며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다.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구분 소유권.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1동이야. 사실 한 개의 동에 하나의 권리 주는 거죠. 집 한 채에 하나의 소유권이지. 집 한 채에 하나의 소유권이죠. 근데 1개 동이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거든요. 별개의 부동산이야. 그러면 건물은 어느 때 하나의 권리를 주느냐. 판례가 건물은 최소한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고 주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을 때 하나의 일개동이라고 봐요. 최소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어야 돼. 그래 건물이야. 비닐하우스는 건물일까요? 아니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럼 101동이다. 1동에 하나 권리를 주는데 101동에 하나의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의 소유권 줘야 되죠. 근데 아파트 생각해요. 아파트에는 101동에 수십 채의 집이 지금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있죠. 이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거야. 문이 각각 따로 있죠. 이용도 각각 따로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구분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구분 소유권이요. 개념 알겠죠? 구분 소유권. 그러면 꼭 아파트만 그러냐? 아까 증축 부분 있잖아요. 이거 증축 부분 했는데 2층이 딱 있고 문도 2층에 따로 나오고 이거 구조상 1층 바이초는 별개야. 아파트처럼. 그렇잖아요. 별개로 지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구조상 이용상이 동시 벽도 따로 있고 문도 따로 있고 별개야. 그러면 구조상 이용상이 있다면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은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해야 됩니까? 구조상 이용상. 구조상 이용상. 실제 일반 그 건물 같으면은 옥의 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옥의 계단. 성숙을 했을 경우에. 예, 그 문이 따로 있고 벽이 따로 있고. 따로 내야 되니까. 그렇죠. 따로 내요. 옥의 그렇죠. 계단을 내야. 그렇죠. 예. 이게 내부에서 들어가면 구조상 이용상이 없지 이렇게. 이용상은 요건이 되는데 네. 구조상까지 갖추려면 옥의 계단이 나야. 그렇죠. 당연히죠. 전적이라 해야 그렇죠. 예.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호나 가공, 가공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음 페이지 보면 호나 가공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호나는 섞는 거야. 가공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자, 우리 가공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가공은 동산에다가 이렇게 노력을 가한 거야. 동산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지금은 기성복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양복점 있잖아요. 양복점에서 천을 떠다가 양복점에 맡기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많이 있잖아요. 부산 같으면 진시장 같은데 천을 떠다가 지금이 아마 기성복 다 있는데 그래서 옷감이 있어요. 옷감이 있어. 옷감을 가지고 양복점에 갖다 맡기죠. 그죠? 그 옷이 나와요. 옷이 나와. 그러면 양복점 주인은 옷가매라는 동산에다가 수고를 하죠. 노력을 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가공이에요. 옷이 가공. 그러면 가공품의 소유권, 지금 뭘 배우죠? 소유권은, 오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 이걸 배우는 지금. 오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느냐 이거야. 그죠? 양복중, 이 사람은 가공자야? 가공자 소유? 아니지. 이 사람 옷감 소유자죠? 이게 옷감이 원재료 소유자.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가공비 주고. 그죠? 가공이라는 것은 동산에게 노력을 가했을 때 누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해가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떠냐? 옷감을 동네 양복점 주인한테 갖다 맡긴 게 아니고 김봉남 아저씨한테 갖다 줬어요. 앙드레 김, 돌아가신 김봉남 아저씨한테 갖다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유명한 디자이너니까 이 옷감, 원재료 값이 이거 뭐 1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이 딱 지재해나면 200만 원, 300만 원 호가해버리죠? 옷값이. 그잖아요. 그럼 뭐요? 이 가공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 현저하게 가격이 올라가 버렸죠? 그럴 때는 오수 소유권은 봉남이 할아버지 거다 이거지. 그럼 봉남이 할아버지한테 옷 뺏기니까 청값 내놔라 청구해야지. 청값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죠? 가공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259조를 한번 보면 타인의 동산에 부동산에 그럼 틀려버립니다. 가공은 반드시 동산이어야 돼요. 동산에 가공한 때는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란 말이 나오죠. 원재료 소유자.
그러나 가공으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재의 다액이다. 아까 복남이 할아버지 가공자 소유죠? 대충 알겠죠? 자, 그리고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소유권에 관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은 아까 했으니까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면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공동소유. 이제 공동소유인데 오늘 공동소유 개념까지만 합시다.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물건 하나를 아까 적은 물건 하나를 하나의 권리자가 있었죠. 그죠? 근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 저희 때는 결혼하면 당연히 그 집은 마련하면 남자 걸로 등기하죠. 근데 젊은 애들은 요즘에 결혼하면 있잖아요. 집을 한 채 사는데 다 반반씩 해서 공유 등기를 해요. 집을 한 채를 사면 자기 것도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권리의식이 있는 거지. 그러면 두 사람이 집을 한 채 소유하죠. 두 사람이 집을 한 채, 젊은 신혼부부들은 집을 한 채 사는데 부부가 물건 하나를 소유하죠. 공동소유야. 그죠? 근데 서울에도 저도 살아봤지만, 서울은 집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아니,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보면은 어떻게 욕 나와요. 아니, 욕 나와. 아니, 강남에 뭐 15평, 17평짜리가 뭐 평당 뭐 거의 뭐 1억 호가하니까. 네? 지방은 그래. 강남 뭐 지금 뭐 보니까 뭐 신축 아파트가 강남 같은데 뭐 롯데 뭐 이런데 거의 1억까지 올라가고 20억하고. 근데 그 20억을 집 마련하려면 젊은 그래 결혼도 안 차나요 사실은. 저희 때는 뭐 그런 거 없었지만 어쨌든 자 여러 사람이 물건을 하나 소유할 때 공동소유라 그래요. 근데 이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합유라는 개념이 있고 총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그러면 공유는 뭐냐면 아까 그렇듯이 집이 이렇게 요 집이 한테 있다 합시다. 토지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집이라도 되고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집이라고 합시다. 신혼부부가 집을 샀어요. 가보고 오라고. 집을 사는데 각자 1억씩 투자해서 2억의 집을 샀어. 2억을 집을 샀을 때 나도 등기해줘. 나도 등기해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지분의 개념이 나옵니다. 2분의 1, 2분의 1. 지분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 지분은 소유 비율이요. 소유 비율. 그러니까 집을 딱 나눠서 네 거 내 거 그게 아니야.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소유 비율이야. 그러면 이게 지분은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를 이렇게 보면 등기가 2번에서 소유권 이전한데 원래는 A집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부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서 공유자 A가 2분의 1. 갑이죠.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등기됩니다. 이렇게. 공유 지분 등기가 돼요. 공유 지분 등기 이렇게. 이게 공유야. 요거는 지 마음대로 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지분의 형태로 물건을 소유할 때 공유라 그래요.
지분의 형태로 물건을 소유할 때 공유. 여자분들은 공유 하니까 탤런트, 공유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산행이라든가 뭐 도깨비에서 나오는 공유가 아니고 지분의 형태로 물건을 소유할 때 공유라 그래. 공동 소유. 그럼 공유는 이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나누자. 이 토지 같으면 이게 토지다 그러면 토지를 공유해야 돼. 토지.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그러면 지분이니까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이야. 이런 개념이요. 네 절반 이렇게 나눠서 네 것 내 거. 요거는 특정 부분이고, 이렇게 하려면 분할을 청구해야 돼. 공유물 분할 청구한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네 거, 이렇게 네 거 나누려면, 이렇게 나누면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해야 돼. 공유물 분할을 해야 돼. 지분이 2분의 1이 아니고 뭐 3분의 1, 4분의 1 상관 당연히죠. 그건 협의에 나라면 제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총 5억짜리야. 그러면 A, B, C, D 뭐 5사람 2라면 있다. 이 사람은 1억 투자하고 5천 투자하고, 그죠? 1억 투자, 5천 각각 다르겠죠. 그럼 지분에 따라서 나누면 돼. 그럼 등기부상에는 갑뭐 2분의 1, 그렇지. 뭐 3분의 1. 그렇지. 그래 다 나타나죠. 다 나타나죠. 그럼 예를 들어 상속 보세요. 상속. 그 얘기니까 갑이라는 분이 이 집을 한 채 딱 있는데 처가 있고 아들 둘이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마누라가 1.5, 11 이렇게 1.5, 11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러면 이게 3, 2를 곱해버리면 3, 2죠. 이걸 다 더해버리니까 7이죠.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만큼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법정 상속 등기를 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번에서 소유권 이전 갑인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상속으로 이전 등기해서 소유자가 을이 7분의 3, A가 뭐 7분의 2, B가 7분의 1 이렇게 등기된다. 상속으로. 공유입니다. 상속으로. 공유 개념 알겠죠? 지분의 형태로 물건을 소유할 때 공유라 그래요. 개념만 잡고. 그 다음에 합유는 어떤 개념이냐면 갑, 을, 병 이 사람이 사업을 해보자. 동업 계약을 해요. 동업 계약을 해요. 동업 계약을 해서 유통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창고를 하나 사자. 이렇게 창고를 하나 사자. 자, 이때 1억 투자하자. 1억 투자하자. 그러면 이 창고를 매수해서 3억에. 그럼 내부 지분이 있어.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내부 지분이 있어. 그런데 이게 동업자 등기, 이게 민법 동업 계약이라는 거는 동업 계약이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업체인데 이거를 동업 계약을 우리는 유식하게 민법상 조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조합. 동업 계약을 유식하게 민법상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산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이건 법인입니다. 자, 인해는 민법상 인해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거든요. 법인, 자연인은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들이고 법에서 만든 법인이 있다면 주식회사 A 법인. 근데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 조합이라는 말씀 이건 법인으로 들어가요. 재개발조합 있죠? 재개발조합은 법인이야. 여기서 조합이 아니야. 조합은 동업계약이야. 민법상 조합은 동업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동업계약인 조합이 물건을 소유해요. 민법상 조합이 물건을 소유할 때 합유라고 그래요. 민법상 조합, 동업계약이 물건을 소유할 때 합유라고 그러는데 요거 등기부분, 이거 등기부분을 딱 떼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2번에서 소유권 이전에서 누군가 A한테 그 창고를 샀어요. 이렇게 3번 소유권 이전. 근데 이때는 조합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동업계약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합유자에서 갑을 병 이렇게 나타나. 지분이 등기가 안 돼요. 합유자 갑을 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유는 지분이 되죠. 등기가. 근데 내부 지분이 있거든요. 내부 지분 투자 지분이 있죠. 근데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는 합유에서 등기는 합유자 갑을 병 이렇게 나타나. 내부 지분이 있는데 지분이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합유. 민법상 조합이 물건을 소유할 때 합유고 내부 지분은 있지만 등기가 안 되더라. 등기가 안 되더라. 등기부를 비교하시면 알겠죠? 자, 총유 개념입니다. 총유 개념은 뭐냐면 이 법인 중에 말이죠. 법인에 사실을 등기해야 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등기하지 않는 법인, 이것들을 권리 능력 없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인 게 종중, 문중, 교회 이런 생각합니다. 종중 땅이 있죠? 종중 땅. 교회 재산이 있죠? 교회 있어요, 교회. 그럼 교회야. 그러면 교회가 권리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요. 근데 등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교회가 물건을 소유하죠. 이걸 총유라고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 재산의 등기부를 보면 2번에서 소유권 이전 A 교회, B 종중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자체로 등기가 되는 거야. 종중 자체로 등기는 거예요. 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5억 투자해서 교회 지었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나의 한 5분의 1은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교회 자체. 종중 땅이라고 그러죠. 종중 땅.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할 때 이걸 총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동소유 형태의 공유, 합유, 총유 개념을 아시겠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뭡니까? 가장 공유가 많죠. 공유가 일반적인 게. 그래서 공유에서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합유, 총유는 거의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공유에서 시험 문제가 많아요. 자, 개념을 잡았죠? 개념만 딱 잡으면 돼요. 공동소유 형태의 지분의 형태로 물건을 소유할 때 공유라고 한다. 등기부에는 공유 관계하고 지분이 등기되더라. 합유라는 건 뭐냐? 동업계약인 민법상 조합이 물건을 소유할 때 합유라고 하는데 내부 지분이 있는데 등기가 안 되고 그냥 합유자 갑을병 이렇게 등기되더라. 근데 총유라는 것은 교회 재산, 문중 재산처럼
등기하지 않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라고 하더라. 개념 잡았죠? 자, 교재를 봅시다. 공동소유. 190페이지입니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양가로 이번에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그 다음에 큰 2번 공유 개념 보세요. 공유의. 공유란 하나의 물건에 대한 일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은 권리의 일부고 물건 전부에 미친다. 자, 오른쪽에 262페이지, 262조 한번 봅시다. 262조. 그 조문 하나 보고 넘어갑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거로 추정한다. 추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추정 규정과 저번에 했죠. 추정 규정과 간주, 본다 규정이 있어요. 본다 규정이 있는데 추정으로 조문이 되어 있으면 이걸 본다로 바꿔치기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추정으로 됐다면은 나중에 소송으로 반대 증거를 대서 그 추정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본다로 되어 있으면 깨트릴 수가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추정 규정과 본다. 조문에 추정으로 되어 있다, 본다로 되어 있다. 요게 엄청난 차이가 많으니까 시험에서는 추정이다 나올 때는 본다로 바꾸거나 본다로 바꾸면은 또 추정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추정으로 되어 있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하고 추정하죠. 추정이 되어 있으니까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를 대면 깨트릴 수 있죠. 이해가죠? 깨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고 나머지는 뭐 자세한 거는 194페이지를 한번 194페이지. 여러 사람. 한자로 쓰면 좀 많은데 한글이니까 참여하는 건지 뭐 여러 사람.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면 194페이지를 보세요. 194페이지. 9번 한번 보세요. 9번.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 9번 가로 양가로 9번 상호 명의 신탁 있죠? 이 개념 뭐냐면 보세요. 상호 명의 신탁 개념을 한번 봅시다. 상호 명의 신탁. 자, 땅을 샀어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땅을 샀어요. 이렇게 1억씩 투자해서 땅을 샀어. 그리고는 자, 요거 나눴어요. 이렇게 분할을 했어. 이렇게 분할을 했어. 이게 200평입니다. 200평을 2억에 샀는데 요 부분은 네 거, 요 부분은 내 거. 그러면 200평이 1필지란 말이에요. 1필지 땅을 사서 둘이 지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나누니까 이건 분필을 해야 돼요. 지적법상 분필을 해서 100평씩 나눠가지고 분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대장도 따로 만들고 지금 등기부가 하나단 말이에요. 200평에. 근데 둘이 계열이니까 아이고 뭐 분필 뭐 하니
자, 이렇게 네 땅, 내 땅 나눠 놓고 대신 등기는 2분의 1씩 하자 이거야. 등기만 2분의 1씩 하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죠. 자, 원래 아까 공유는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 살 때 나눴어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네 땅, 내 땅. 선을 그었어. 그러면 분필을 해서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지분 등기해버린 거야. 그럴 때 논리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자, 등기부에는 이렇게 지분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등기부에는 이렇게. 근데 실질은 나눠버렸잖아. 실질은 분할해버렸어. 분할해버렸어. 근데 등기부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등기부상에 보니까 2분의 1 지분이라는 것은 여기 딱 있다. 이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점의 2분의 1은 을 거지만 이 등기부상 2분의 1은 값 거지. 등기부상으로는. 지분 비율이니까. 그러면 값이 2분의 1은 명의신탁을 한 거야. 등기부상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등기부상에 등기해 놓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은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등기부상 값의 2분의 1은 을한테 신탁해 놓은 거야. 명의신탁, 명의를 넘겨놓은 거야. 명의신탁은 건 명의를 넘겨놓는 거거든. 또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딱 찍으니까 등기부상 보니까 이 부분의 2분의 1은 을이 등기를 넘겨놓은 거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분할을 했으되 등기부상 지분으로 등기해 놓는 거야. 그러면 상호 간에 신탁을 한 거죠. 지분만큼. 그래서 상호명의 신탁. 이걸 다른 말로는 구분했잖아.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죠.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분할을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분할해서 네 땅, 내 땅 확연히 달라. 외부적으로 보면 공유야.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다른 말로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개념 잡았죠?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자 상호 명의신탁은 일개의 필지, 아까 1필지 200평이 했잖아요.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에 대해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고 땅을 날려버린 거야.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지분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개념 잡았죠?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쭉 넘기시면 합유 개념이 나옵니다. 합유. 의만 봅시다. 공유가 앞뒤로 시험 문제 나오고 합유는 한 5, 6년만 한 번씩 나오는데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 수인이 조합체로서 조합 밑줄이고 동업계약이라고 써요. 동업계약. 동업계약. 동업계약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그래요. 또는 조합체라고 하고.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다. 여기까지만. 자, 오른쪽에 총유입니다. 총유. 199페이지입니다. 총유 개념. 의. 자,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한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 종중, 교의, 교회,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이 등기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사단이고 종중 땅, 교회, 건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고개 들어보시면 이제 공동 소유가 뭔지 알겠죠? 공유는 지분의 형태로 물건을 소유하고 공유 관계 지분 등기가 다 됩니다. 합유는 동업계약인 민법상 조합이 물건을 소유할 때
내부 지분은 있는데 등기가 합유 등기로 돼서 지분이 등기가 안 됩니다. 근데 총유는 종중 땅, 교회 재산처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법인에서 등기하지 않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A 교회, B 종중 이렇게 등기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유권을 오늘 거는 자 오늘 정리한 거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자 점유권 말미에 점유권에게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어요. 점유권에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려면 내 물건을 침탈당해요. 침탈당했는데 침탈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뺏기는 거니까 반환 및 손해배상. 근데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근데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담보. 그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력구제권이 있었죠. 자력구제권은 점유권에서 인정합니다. 소유권에서 자력구제가 없어. 점유권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 이거를 뺏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스스로 국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가서 뺏지 않게끔 방해하거나 뺏겼을 때 가서 뺏을 수 있는 탈환권이다. 자력구제권이 있었다. 점유권에서는. 소유권에서는 지금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 지배권을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고 그 물건이 객체니까 대상이니까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것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기출로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서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있었죠. 상린관계, 서로 이웃하는 관계로서 소유권이 충돌할 때 상린관계로서 규정을 한다. 그래서 옆집에 나무가지가 내 집으로 뻗어올 때는 그때는 뭐요? 야, 제거 청구 후 제거할 수 있고 나무 뿌리가 넘어온다면 임으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가 맹지다. 그럴 때는 주의 토지 통행 좀 하자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처럼 상린관계는 한 사람에게는 소유권은 확장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제한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이 있었어요. 소유권의 취득은 어떻게 해도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매매로 산다 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죠? 근데 법률 규정으로 산다 하면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 중에 취득시효가 있었다.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가 있었다. 점유취득시효는 245조 1항의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자 평온공연하게 소유의사로 20년간 점유를 계속했을 때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이게 점유취득시효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한 상태로서 평온공연 선이 무과실이다. 그리고 자주점유고 10년간 점유하고 및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원인에 우리 부합이 있었다. 부합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물건을 합체하는 거다. 그래서 토지에 주유소를 하려고 할 때 토지에 유류 저장 탱크를 묻었을 때 유류 저장 탱크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가져가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이처럼 부동산에 물건을 부합시킬 때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단 타인의 권한에 의한다 하면은 부합되지 않고 부합시킨 자의 소유가 됐었죠. 그래서 임차인이 증축을 했다. 그럴 때 그 증축 부분이 구성 부분이 됐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이 돼서 원래의 임대인 소유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권한에 있다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더라. 이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야, 내 땅을 공짜로 사용해라고 사용대차권을 준 사용차주가 나무를 심었죠. 나무를 심었을 때 심고 잘 지금 심고 있는데 그 땅이 경매가 들어간 거야. 경락받은 사람이 야, 내 소유권이니까 그 나무도 내 거다고 주장했을 때 사용차주는 사용차주권이라는 권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으니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서 사용차주가 이긴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합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가 있었죠. 공동소유는 물건을 여러 사람, 즉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인데, 자, 지분으로 물건을 소유할 때 공유는 등기부에는 공유 관계 및 지분도 등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 비율이지 특정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개념이 나왔죠. 상호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자, 땅을 샀는데 둘이 분할을 해서 특정 부분씩 소유하죠. 근데 그거를 분필 등기를 하지 않고 지분 등기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구분해서 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지분 등기를 했을 때 상호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합유는 뭐냐면 동업계약인 민법상 조합이 물건을 소유합니다. 그럴 때 등기부에는 조합명의로는 등기할, 동업계약명의는 등기할 수 없으니 합유자 그리고 합유자 갑을병 이렇게 나타나는데 등기 지분이 등기가 안 되더라. 지분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총유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는 사단,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합니다. 종중 땅, 문중 땅, 교회 재산, 지분 자체가 없죠. 그죠? 우리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나갈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